안녕하십니까, 엄성입니다. 오늘 그 재무관리 2 이제 우리 또 회계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또 자본예산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번에 좀 길어요. 어차피 회계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가 길고 사실은 이제 자본예산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기 포트폴리오 이것까지 막 겹쳐가지고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자본예산 부분만 제가 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보시죠. 다음 물음에 대하여 옳다, 그렇죠? 맞다, 맞지 않다라고 일단 답을 하고, 그죠? 예스냐 노냐 답을 하고 그 근거를 이유를 제시해라, 그죠? 투자안의 현금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그죠? 증가하면 투자안의 순현가는 감소하게 되어 결국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요 얘기가 이거죠. 보시면 i는 더 1 플러스 r에 i의 캐시플로우 i, 그쵸? 이제 i는 1 플러스 n까지 하고 빼기 i 제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MV잖아요, 그렇죠? MV잖아요, 이게 MV인데, 요게 0일 때, MV가 0일 때, 요 r이 뭐가 되냐? IRR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맞다, 이 얘기가.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B와 C 중에, 그렇죠? 상호 배타적인 게 있어요. 투자안이 이제 B하고 C가 있어요. B를 하게 되면 C를 버리고, 그렇죠? C를 하게 되면 B를 버리고, 이게 상호 배타적인 거죠. 투자안 B와 C 중에 투자안 B의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하죠. IRRB라고 할게요. B의 내부 수익률이 투자한 C의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 IRRC라고 할게요. 요렇다. 이게 만약에 이렇더라면, 그래서 투자한 B의 순현가는 투자한 C의 순현가보다 항상 크게 된다. MVV, 그렇죠? B가 MVV, C가 맞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죠? 항상 크게 된다. 이게 항상이란 말 들어갈 때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쵸? 그 IRR의 그 단점이 뭐였죠? IRR의 단점이라는 게 현금 흐름이, 그쵸? 들쑥날쑥하면은 IRR에 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IRR하고 MVB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죠. MVB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익이에요. 이게 MVB예요. MVB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죠? 그쵸? MVB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요거를 이제 B라고 하죠. 요 투자안을. 그러면 이거를 요 점이 바로 뭐예요? IRRB죠. 그쵸? 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건 보시면은 이제 B보다 C의 내부 수익률이 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대로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C 투자안이에요. 여기가 C예요. 그렇죠? IRR C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은 C의 내부 수익률이 크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그림을 그렸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이제 지금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보시면 요렇게 IRR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IRR B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B 투자안이라고 하는 거죠. C 투자안은,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C 투자안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IRRC예요. 말 그대로 하면은, 그렇죠? MVB는 요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만 놓고 봐봐요. 여기만 놓고 보면은, 그쵸? IRRB가 IRRC보다 크잖아요. 그쵸? IRRB가 IRRC보다 크다. 그리고 근데 B가 C보다 MPV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MPV도 B가 MPV C보다 크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서로 교차하는 왼쪽으로 봐봐요. 이쪽 보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IRR은 분명히 B가 큰데 MVB가 C가 더 크잖아요, B보다. 이런 결과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IRR이 정의가 뭐냐, MVB가 뭐냐, 그 다음에 MVB의 장점, IRR의 장점, 서로 약점, 그렇죠? 단점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정확한 답을 줍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뭐 채점위원들이 그 채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채점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해주시면 무난하게 아 이건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MFB, ILR에 서로 개념을 지금 묻고 있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또 가볼까요? 계산 문제 좀 길어요. 그쵸? 하나기업은 기존의 기계 설비를 새로운 기계 설비로 교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계 설비가 있고 새로운 거 있어요. 기존의 기계 설비는 3년 전에 그쵸? 3천만 원을 취득했으며 그쵸? 기존에 있는 거, 기존 거는 기계가 그쵸? 3년 전에 3천만 원이에요.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을 취득했고 그럼 현재 구입 내용 연수가 5년이네요. 5년 중에 3년 썼으면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일까요? 장부가액이 보통은 이제 정액법으로 하니까요. 잔존가치와 매각가치도 어때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1년에 600만 원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00이니까 장부가액은 1,200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각 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 팔면 1,000만 원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기존 거는.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2년이 새 기계 설비래요. 새 거. 그죠? 새 거는 구입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고 대신 2년 쓴대요. 2년. 그렇죠? 2년 쓰고 내용 종료 시점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강하고 감가상각 인정이다. 실제로 내용 종료 시점에서 500만 원의 매각 가치. 얘는 매각 가치가 500만 원. 그렇죠? 얘는 매각 가치가 1,000만 원 이런 거죠. 그렇죠? 기존의 기계설비 사용하는 경우에 기계설비 관련 연간 매출액은 기존 기계죠. 기존 기계에는 세일즈가 그렇죠? 매출액이 1,500만 원. 영업비용이 700만 원이에요. 코스가 7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컴이라고 치면 800만 원이 기존 거 나왔는데 새로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향후 2년간 기계 설비 관련 매출은 그렇죠. 세일즈가 1,900만 원. 그다음에 영업비용은 600만 원. 그러면은 얼마죠? 1,300만 원이죠. 그럼 얼마가 더 늘어나요? 아, 500만 원이 더 늘어나는구나. 새 기계를 쓰면 저 이익이. 그래서 영업비용을 추가한다. 새 기계 설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교체 시점에서 1,000만 원의 워킹 캐피탈이 새 기계를 쓰면은 1,000만 원 나간다. 워킹 캐피탈이 추가되면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서 전액 회수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 기계를 들어올 때 1,000만 원이 나가고 새 기계 2년이 끝나면 다시 워킹 캐피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태다. 했을 경우에 가나기업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타인 자본 비용은 그쵸? 무위험 이자율과 동일한 8%다. 아, 그러면은 KD 그쵸?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8%다. 이게 무위험 이자율이다. 무부채 기업이면서 같은 제품 생산하는 경쟁 업체는 자기 자본 비용이 12%다. K2가 12%인데 문제는 무부채예요. 무부채. 그렇죠? 무부채 기업이죠. 무부채 기업이지. 12%다. 법인세율이 텍스 레이트가 30%다. 그 다음에 가나기업은 만기가 2년이고 표면이자율이 8% 사채를 발행하여 세기업의 구입비용 50% 사채 발행해. 요게 어떠냐면 이제 자본구조에서 WACC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채를 발행하면 발행의 2%는 금액은 사채 발행비를 지출되는데 이는 만기까지 정액법을 선포할 예정이다. 기계설비 매각 대금이 이에 관련된 처분 손익의 배분세 효과는 매각 시점에서 즉시 실현된다.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결세 효과,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법인세를 줄여주죠. 항상 여기 그죠 중요한 게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목표일까요? 감가상각비 결세 효과가 항상 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결세는 변동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 표시하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소수점 둘째 자리로 표시하시오. 이런 이제 문제가 길었어요. 이 문제일 경우에 보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경우 매년에 증분 영업 현금으로 얼마인가 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증분 영업 현금으로 증분이에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니까 연기 시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새로운 기계는 2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왜냐면 기존 기계도 3년 썼고 2년 남았잖아요. 새 기계는 들어오면 2년. 그러면은 새로운 기계를 그쵸? 증분이니까 얘랑 차이점이죠. 그러면 기존 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는 건 첫 번째 뭐죠? 기존 기계를 그쵸? 매각해야 되죠. 매각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죠?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죠. 요거 일단 무시하고 해볼게요. 기존 기계를 매각하니까 연기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기존 기계를 매각하면 1,000만 원이 들어오죠. 이때 지금 현재 지금 3년 썼잖아요. 장부가액은 얼마죠?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짜리를 그렇죠? 1,000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돈이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부가액이랑 그쵸? 차이점 요만큼인데 텍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싸게 판 거잖아요. 1200원. 이만큼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에 대해서 법인세를 좀 줄여주잖아요. 세율이 30%. 그러면은 매각 시점에서 기존 기계에 대해서 매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세금 효과까지 하면 1060만 원이 들어온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기계를 매각했으니까 새 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새 기계 구입을 해야겠죠. 새 기계를 구입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연기 시점에서요. 그쵸? 연기 시점에서 새 기계를 구입하는 게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요거는 그때 되고 또 첫 번째 연기에 새 기계를 구입하면 운전자금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쵸? 운전자금이 1,000만 원만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하는데 새 기계 구입이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얘도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냐? 연기고 이제 1기 때는 뭐냐면은 매각 대금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될 게 새 기계 설비의 매각 대금. 새 기계도 끝나면은 500만 원 팔잖아요. 2년 후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조금만 쓸게요. 새 기계 매각 얼마죠? 매각이 500만 원에 판다고 했어요. 500만 원에 파는데 거기다가 원래 잔존 가치가 0이잖아요. 500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현금은 500이 들어오지만 세금은 500만 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하니까 실제로 법인세 빼기 그쵸? 0.3을 해주는 요 금액만큼 350만큼 돈이 캐시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고 네. 영업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죠? 영업현금 흐름은 증분이라고 했으니까요. 매년 그쵸? 아까 전에 800, 1300이니까 500만 원씩 매년 증가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업품 이제 증분 감가상각비 봐야죠. 증분 감가상각비 보시면 새 기계는 1년에 감가상각비가 이제 1,000만 원씩이잖아요. 이제 뭐 2천만 원짜리가 2년도 보니까 1,000만 원이 되고, 이제 구기계는 원래는 이제 3천만 원짜리가 그쵸. 그 3천만 원짜리가 이제 5년 쓰니까 6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분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만큼 그쵸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FCF에서 우리가 뭐 매년 증분 영업 현금을 넣으면 FCF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EBITDA, 그렇죠?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의 텍스 효과만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FCF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를 조금 기억해놨으니까 이거 좀 잠깐 지워볼게요. 화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FCF, 그쵸? 이제 첫 해년도, 그쵸? 이제 FCF의 연기년도, 그쵸? 이제 처음에는 아까 요거를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효과까지 해서 1,060만 원 돈이 캐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본이 또 1,000만 원 들잖아요. 1,000만 원. 이만큼 하면은 캐시가 1000년도에는 얼마냐? 마이너스 1940만큼 캐시 아웃이 발생하죠. 매년 증분현금이니까 FCFF 제로. 그 다음에 FCFF 1년. 그쵸? 1년 후니까 1년 후는 그쵸? 1년 후는 아까 요 에비타 곱하기 1-T잖아요. 에비타가 얼마였죠? 500만 원만큼 더 증가하잖아요. 500만 원. 법인세율이 0.3 플러스 감가상각비가 얼마 증가한다고 했죠? 아까 4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그 증분하는 게. 그렇죠? 얘는 1,000만 원. 얘는 계속 있었으면은 1년에 6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씩 증분하고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효과 0.3을 이걸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해 보니까 47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FCF 1년. 그렇죠? 그다음에 FCFF 기계의 내용연수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2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요 470만 원이 생기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뭐냐? 워킹캐피탈이 마지막 연도에 들어오잖아요. 운전자본이 처음에 나갔던 게, 그렇죠? 이게 워킹캐피탈이고, 그렇죠? 이거는 세기계고요, 그렇죠? 세기계 워킹캐피탈이 1,000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또 기계를 팔잖아요. 기계 팔면은 기계가 350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500이었지만, 그렇죠? 법인세 비용 30% 빼면
그렇죠? 35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요 금액이 얼마냐? 이건 1820이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0기, 1기, 2기의 각각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계산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길기 때문에요.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년의 직무 현금이니까 0기 때는 얼마냐, 1기 때는 얼마냐, 2기 때는 얼마냐, 이걸 좀 나눠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이렇게 추정했고,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자본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있어요. 무부채 기업일 때 자기 자본 비용이 12%였어요. KD는 부채 기업이죠. 근데 그 무위험 이자율이랑 지금 같다고 그랬잖아요. 텍스는 있을 때 자기 자본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새로운 기계 설비를 교체하는 투자안의 NPV는 얼마이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NPV라는 거는, 그렇죠? 현금 흐름에다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1000년도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940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현재니까 현재 가치로 하면 되고, 매년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였죠?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470이었어요. 그렇죠? 470 중에 뭐가 차가 있냐? 그렇죠? 500 곱하기, 이거 기억나시죠? EB, I, TD, A에 1-T 플러스 DT였죠? 근데 우리가 증분 영업 현금 흐름이 델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델타. 증분 영업 현금 흐름이 500이었잖아요. 500에 1-0.3. 그다음에 증분 감가상각비가 400이었잖아요. 400에 0.3. 그래가지고 굳이 구분하면 영업 현금 흐름 증분은 350이었고 감가상각비 증분은 120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 절세 효과는 항상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포인트에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영구 현금 흐름, 즉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할인할 때 120은 무위험이자율로 할인을 해주고, 영업 현금 흐름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험이자율로 할인해주고 그런 거죠. 여기서 그렇다 보면은 1000년도에, 그렇죠? 1000년도 350에 1.12로 할인을 해주고, 둘째 년도는 350에 1.12에 2승으로 할인해주고,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120이니까요. 이거는 1.08로 할인을 해주고, 둘째 연도에 120은 1.08에 2승으로 할인을 120은 2승 제곱으로 할인해주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남았죠? 운전자본이 들어오잖아요. 운전자본이랑 이제 그 돈, 그쵸? 운전자본 1000원이랑, 그쵸? 그다음에 팔았을 경우에 500에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세율이 30%니까 이만큼 처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0.7을 곱해주니까 350. 이 돈은 2년 후잖아요. 1.12에, 그쵸?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NPV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포인트는, 여기가 감가상각이 항상 절세 효과가 있다. 항상.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은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쪼개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NPV이기 때문에 초기 연도는 바로 이 금액 자체가 현재 가치고, 첫째 연도 350은 무부채 기업 K2로 1.12에 1승, 둘째 연도 1.2에 제곱, 그 다음에 첫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120은 1.08에 1승, 1.08에 2승, 마지막 연도는 2년도 말이니까 2승으로 해주는데, 운전자본 들어오는 거 마지막에 500만원 팔아가지고 그 세금까지 감안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 계산이 조금 그런데 마이너스 한 58 정도가 나와요. 즉 뭐냐? 이거는 NPV가 마이너스 58원이다. 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